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이 젊음으로 지금 불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 길이건 가지 않는 길이건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길 또는 마음속에 가고 싶은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길 외에 가지 않는 길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현재 가고 있는 길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가지 않는 길을 위해서 남모르게 집중하고 선택하고 몰입하는 그 길은 종합 예술의 길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휘하는 길입니다. 그 지금 오늘 강연 주제가 리더십이잖아요. 리더는 누구예요?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지휘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적을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적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크게 말하면 인문학의 시간이에요. 이 인문학은 문사철이죠. 문은 글자가 아니고 생각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안을 접하거나 꽃을 바라보았을 때 본인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문이에요. 인문학의 의미의 문입니다. 그 꽃 이쁘구나 이렇게 해보다 아 꽃이 이슬이 맺혔네, 바람이 부니까 이슬이 떨어지네, 이렇게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생각의 문의를 갖는다. 사는 역사 사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거울을 바라봐요. 거울 속에 있는 명경, 내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이 내 얼굴은 겉모양입니다. 우리 겉모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 크리스찬들은 영성이라고 해요. 기독교, 천주교, 마호멧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를 신념하는 분들은 불성이라고 해요.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적 정신이죠. 거기는 효성이라고 해요. 나 아무도 믿지 않아, 무신론자. 누구 뭘 믿어? 나를 믿어. 자성, 영성, 불성, 효성, 자성, 이 네 가지 성을 빼면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것은 뭐래요? 심경이요. 마음의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거울은 뭘로? 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 이순신 평전이 있죠. 이 이순신 이민우 교수가 쓴 건데요. 이 평전을 바라보면서 누구야? 지금부터 43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게 되죠. 1445년 4월 28일 이 이순신이 무엇을 했을까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90분 동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90분 동안 그냥 논스톱을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한 40분 정도 하고 여러분들 담배 한대 피우고 와야 돼. 또 커피 한잔 살짝 먹고 와야 돼. 그래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10분이 아니고 5분 정도 휴식하고 하고자 합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지? 더 몰입할 수 있지? 스승과 제자 관계가, 부부 관계가, 사우들 간의 관계가 좋고 상생, 발전, 지향적으로 성화, 진화, 강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문제. 그런데 이 철학을 생각만 하면 뭐가 돼?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으로 해야 돼. 행동했을 때 가치가 된다 이겁니다. 철학과 가치라고 하는, 철학은 생각하는 것이고 가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한테 키는 맥락입니다. 달빛 아래서 맥을 짚는 거예요. 이 실사자죠. 맥락 이런 게 있어요. B, R, E, A, D죠. B, E,
A R. 자, 비어하면 곰이죠. 스펠링 맞습니까? 비어. 그다음 브레드 하면 빵이죠. 여기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자리. 이게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 맥락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종횡무진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삶과 리더십을 놓치면 안 돼. 제가 그때 짚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맥락은 요 이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분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나갈 겁니다. 뭘로? 이순신의 인생과 대중가요로 환생해 있는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주제는 같더라도 사용하는 소재는 그 누구도 사용해 보지 않은 소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대중가요 임진왜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책을 15권을 썼는데요. 6.25 전쟁도 월남 파병도, 월남은 이제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월남 지금 월남 뭐 민주주의 사회공화국인가요?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미국과 월명의 전쟁이었지 한국은 미국에 가서 파병된 나라지 우리는 전쟁에 대한 수행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월남 파병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어요. 육군 대령을 여러분들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육군 3사관학교 나와서 대령이 되는 데까지 진급이 6번 떨어지고 7번 떨어질 기회에 됐어요. 그래서 7.8기 대한민국 75년 국방 역사상에서 저처럼 대령 가는데 6번 떨어지고 7번째 떨어지는 저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방 보물이라고 합니다. 왜? 한 번도 떨어져도 낙담하지 않고 태어도 교만하지 않았던 그 자세죠. 이순신 장군님께서 평생 품고 살았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5,200만 인구 중에서 딱 한 명 있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요 100년사의 새로운 장르예요. 유행가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것을 2021년 12월 4일 날 도전 한국인 본부 대한민국 최고 기록 인정원에서 인증서를 받은 겁니다. 스토리텔링 명장이지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명장이 되는지 뒤에서 제가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저는 감성을 얘기하지 않고 지식을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 지식을 절대 전달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토익 점수도 높고 탭스도 높고 영어 회화도 잘하고 제2, 제3 외국어도 잘해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연세, 연배를 통해서 오늘 제가 65년의 인생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인생 65년을 고백한 이 시 문인화 시집이 오늘 우리 저 장과장이 드렸는데요. 2권 드릴 거예요. 제가 강의 끝나는 무렵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질문하시라고 할 텐데 제가 대답 못할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 이 책 드릴 겁니다. 2권을 드릴 겁니다. 2권요.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책이에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아주.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공유하죠.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의 경험에 공유한다. 이 한국 콜마 저희 연수원 뒷자리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옆에 있는 제가 심은 그 영산홍이죠. 그래서 이 군인에서 기업인으로 오는 데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제 삶의 모티브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1576년에 묵과에 급제해서 그해 가을에 강원도 함경도로 소대장으로 배치돼 가죠. 저는 1981년에 배치돼 갔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했습니까? 지금 삶이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항상 살아왔거든요. 그 뒤에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심지어 군명유소불수 선조 임금이 명령을 내렸을 때도 이순신 장군은 공격해가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아니다. 임금님은 장군을 통수하는 거지 장군의 현장에 작전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 사령관이에요.
장군은 임금이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적을 제압하고 전쟁에 이기는 게 장군의 소명이라는 거죠. 국경에 가 있는 군인한테 대통령이 내려와 말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휴전이나 기타 등등에 의한 것은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과 대치의 적대적 상황에서는 절대 임금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군인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나머지 놈들은 정치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국방인을 길러야지 장군을 지향하는 군인을 기르면 절대 안 된다. 나라가 망조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항상 기록을 했어요. 기록. 행동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뒤에 나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4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력, 정성, 정의, 사랑.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많은 자료를 읽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400년 전에 민관군 전투태세 준비, 병력 충원, 나라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모두 다 이순신 장군이 심지어 청어를 잡아서 말려 팔아서 불량미를 샀어요. 미역을 따서 팔아서 불량미를 조달했어요. 지금 해남, 완도, 청산도, 여수, 순천, 남해 가면은 많은 곳이 분전을 일구던 곳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훈련과 농사를 병행해서 불량미를 조달했었어요. 그 흔적에 여러분들 가서 청보리길을 그냥 밟으면 청보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순신 장군님의 그 시절에 잊혀져가는 과거, 그 당시에 살아있는 현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생 드림 아카데미, 제가 프로그램 기획한 겁니다. 예, 연수원장 하면서 상생 드림 아카데미 이 프로그램 기획한 거죠. 왜? 이런 걸 공유하고 공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의, 공과 사를 구분하고 어쩌고 수도 많이 있어요. 사랑. 이순신 장군님을 따라가면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명랑대첩 영화 있죠. 한산 중간중간에 묘사되는 거예요. 장군 그렇게 보따리 짊어지고 장군님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각색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해임이 되고 다시 임명됐을 때에 800리길가 320km 진주 수곡면 송경래 선생 집에서 훈련을 하다가 재임명장을 받고 장흥 회령포까지 가는데 800리길이에요. 320km를 가는데 40일 동안에 조선 수군 1000명이 모집됐단 말이에요. 다시 다 산속에 도망갔던 조선 수군들이 기타 등등한 분들이 다시 장군님이 돌아왔다고 다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주인공이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직에서도 창업을 했어도 또는 사회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이순신 장군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펼쳐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순신 장군 인생에 기승전결이 있어요. 요때 결혼하고 이듬해에 묵과 준비를 해요. 이순신 장군은 부잣집에 사람이 있어요. 5대조 할아버지, 4대조 할아버지가 한학을 잘해서 홍문관 대제학을 했어. 홍문관은 지금 성균관 교수입니다. 명나라 외교를 하는데 외교 사절단 단장을 했어요. 암행의사까지 했어요. 그때 암행의사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지역별로 암행의사를 따로 내려보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부 할아버지가 1544년 중종 임금님이 돌아가셨는데 국상 때 아들 이귀입니다. 이순신 장군 아들이 울면이잖아요, 그죠? 회울면 그렇습니다. 일남이나 정실 부인의 아들이 또 그 당시 소실인데 또 아들이 둘이 있었죠. 나중에 병자호로 때 돌아가시는데요. 이귀라고 하는 분의 혼인을 시키고 잔치를 했어요. 조선시대는 국상이 며칠이에요? 40일 동안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경복궁에 모셔놓고 40일 동안 그 모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져간 얼음이 동빙고 서빙고에서 얼음을 가져가서 관 속에 넣었다 입니다.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결혼식이나 잔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그래서 파직이 됐어요. 그 녹안이란 녹장리안이라고 해요. 녹안 기록할 녹자 책상 안자예요. 책상 위에 이름을 기록한다. 요놈들은 요 집안은 벼슬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정어른이 세월이 좀 지나서 음서 무시험, 옛날에 우리 사관학교에 육군해군 공군 사관학교 나오면 그 무시험 사무관 등록제 유신 사무관 제도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사관학교 나와서 혜택이 없었죠.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음서라고 하고 그 음서 무시험으로 채용이 됐어. 그리고 병절 교의, 지금 얘기하면 육군 중위나 육군 대위 정도 되는 그런 그 직책에 보직이 되죠. 그런데 그것 오래 못하고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이수진 장군은 8살에서 13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8살에서 13살 사이에 어디로? 신당동에서 아산 외갓집으로 이사를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문과 화학 시험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화학 시험 공부를 21살까지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다. 21살에 상주방씨 방진 보성 군수를 하시던 방진 선생, 조선의 신궁 쫙 200m 앞에 있는 꽁에 눈을 맞추는 사람, 신궁이 조선의 태조 이성계하고 방진 둘이었습니다. 조금 과장됐겠죠? 그런데 기록으로 얘기가 내려와요. 그만큼 명사수인 그 방진의 외동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주방씨인데 지금은 온양방씨라고 합니다. 같은 성씨입니다. 본관이. 그렇게 해서 묵과에 28살에 여러분들 우리도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왔어요. 이수진 장군이 뭐 동대문 훈련은 지금 동계문 역사문화센터 거기입니다. 거기가 훈련은 이거 과거 묵과 시험장이었어요.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 버드나무 껍질로 이렇게 달을 움켜쥐고 떨어졌지만 꼬리 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수진 장군이 32살에 과거 급제했어요. 29명 중에 12등 했어요. 여기서 1, 2, 3등을 갑과 등과를 했어요. 4, 5, 6, 7등을 을과 등과를 했어요. 8, 9, 10, 11, 12를 병과 등과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과거의 정원은 28명이었어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기획에 가면 다음에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재미거리가 있어요. 근데 29명이 됐어. 한 명이 동점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구 좀 봐줄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혼자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12등을 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은 21살에 결혼했는데 32살에 과거급제했어요. 조선시대의 과거급제 평균 연령이 32.2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한 15년에서 17년 정도 벼슬하고 50세에 돌아가셨어요. 율곡 이희 선생님이 5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99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9번의 문과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 이수진 장군은 21살까지 해서 결혼 이후에 문과로 전환을 해서 과거급제를 했죠.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준경이라는 분이 중매를 했어요. 부인이 방태평이라 그래. 거짓말입니다. 얘가. 이윤곡 어머니 신사임당 이름이 신인선이라고 그래요. 1980년도에 웹툰 만화 작가가 신인선이라고 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신씨지요. 이름이 없었죠. 여기도 방씨지 방태평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왜 변현덕이라고 해요. 다 지어낸 이름입니다. 적어도 이 상생 드림 아카데미에 오셔서 이순신 평전을 읽으시고 제 이순신 리더십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무작위로 읽을 그런 여셔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연배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길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가지 않는 길에 자기 자신을 지휘하는 셀프 컨트롤 종합 컨덕터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라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가지 않는 길에서도 종합 예술가 1위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유행가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제 삶이 하나의 장르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의 장르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성웅 이순신의 리더십을 공감하고 있는 이 시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쇠자, 조선 9대 임금 성종 임금의 부인이 본 왕비가 율시입니다. 성종 임금이 이 율시 왕비의 생일날 궁중에 있는 다른 첩실방에 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율시 왕비가 성종 임금의 볼을 꺼내면서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에서 쫓겨나서 경복궁 바깥으로 민간인 마을로 쫓겨나옵니다. 그 쫓겨나와 있는 분한테 약 사발을 들고 가서 드시게 하신 분이 이쇠자입니다. 이분의 손자가 이중경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이 폐비 율시께서 돌아가실 때 피를 토합니다. 금삼의 피입니다. 그때에 연산군은 8살이었습니다. 별명이 백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시종한테 그럽니다. 야, 내가 오늘 토한 이 피를 백돌이가 크면은 꼭 보여주라고 하죠. 그래서 19살의 연산군이 조선 10대 임금이 됐을 때 그 금삼의 피를 보고 세상을 향해 토끼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폭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갑자사화, 을사사화, 근데 사화를 일으키죠. 무려 1000명씩 되는 벼슬을 가진 관직인 사람들 귀양을 보내거나 치영을 하거나 그런 사화가 일어나죠. 거기에 약 사발을 들고 갔던 분이 이쇠자고 그분의 손자가 이순신 장군의 중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상주 방시의 외동딸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대릴 사위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게 답입니다. 제가 정답 없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초창기입니다. 성. 이제 묵과 과거급제된 정읍 현감까지 갑니다. 국방 함경도의 경비소대장을 하다가 정읍 현감까지 가는 거예요. 정읍 현감은 뭐예요? 정읍 현감하고 태인 현감을 같이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면장입니다. 또 작은 군의 군수일 수도 있어요. 행정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5급 사무관 정도 되겠죠? 지금 옛날에 5급 사무관이 군수였어요. 임명직 때.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기간까지가 이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함경도 동부비보, 여기도 훈련은 봉사, 이게 충청도 홍성입니다. 경비중대장을 하게 되는데요. 휴가를 갈 때에 쌀 정량, 우리 남성분들 군에 다 갔다 오셨죠? 여성분들도 물론 다 오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체험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정량. 쌀을 몇 끼니를 드시고 안 드시고 계산을 해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위관장교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대, 봉건 시대인데 그렇게 했었어요. 자, 전라 좌수사 승박이 발포 만호를 할 때 만호, 지금으로 얘기하면 관사죠. 관사들의 오동나무가 있어요. 와서 야, 오동나무를 베자. 예? 왜요? 그러니까 야, 이거 베서 우리 딸 시집갈 때 금은고 좀 만들어주자. 야, 안 됩니다. 오동나무는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난 보직해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구비보 있을 때도 보직해임, 여기서도 보직해임. 나중에 삼도수군 통제살 때도 한산섬에 순찰도 오다가도 보직해임. 이게 파직이라 그러죠. 그만큼 강직했다는 겁니다. 그래 정읍 현감까지 가는 데는 그 시절에는 문관, 무관이 순환되기도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밑에 읽어보십시오. 불량미를 결산했다. 인사청탁을 거절했다. 불차 타경. 불차 타경은 나이와 출신과 관계없이 능력 본위로 사람을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선조임금의 저는 취득을요 불차 타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때 도망을 몽진을 가잖아요. 16개월 동안 몽진 갔다고 다 도망간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금님이 도망을 잘 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경복궁에서 1592년 5월 1일, 2일 때 외놈들이 무려 28일 만에 경복궁에 와서 선조임금 목을 뱄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안 뱉겠죠, 그놈들이? 어떻게? 오사카로 압송해가지고 풍신수기라고 갖다 무릎 꿇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지금 그 이후에 이 풍지박산 지금도 나라가 뭐 조용하지 않습니다만 이 우리나라가 있겠나? 선조임금은 도망을 간 거는 36개 중에서 전략적 주위상을 해요. 제일 공격, 그 다음에 마지막 36개 중에 36개가 전략적 주위상입니다. 실제기는 손자병법 전략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건 잘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뭐 했어요? 농동행상을 할 때 자기를 호송했던,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의 종도 배설을 줬어. 그런데 목숨 바쳐 죽었던 조선 수군들은 이순신 장군 원군 포함해서 18명, 20여 명밖에 성무공신으로 공문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잘못됐다. 도망을 간 걸 잘못했다는 얘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가 얘기 들어 그때 임금이 어떻게든 잡혀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잘못된 건 그 과정의 문제였고 결과론적으로 그날 잡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도망을 가 혀깨물고 죽었어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국의 2인은 두 사람입니다. 불차 타경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자가 될 때 3대1이었어요. 서해 유성룡이 적극 추천했습니다. 원균, 유금량 세 사람 중에 이순신이 됐어요. 원균은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입니다. 조선군 병마절도사 병마사의 아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방진의 보성 군수의 사위였을 뿐이죠. 아버지는 노관이 돼서 벼슬 하지 못하는 이름에 있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주산성 누구예요?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이 여기 지금 경기도 광주, 여기 이천 광주 서울로 가잖아요. 광주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을 뽑아서 장군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은 뭘로? 전라좌수사로. 행주 그 권율 장군은 병마절도사. 이렇게 해서 전라도 지역에 전투를 해 쭉 이기고 해가지고 행주산성까지 와서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죠. 그 구국의 두 사람이 바로 권율과 이순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 청거했던 사람도 생각을. 자, 결이 남았죠. 자, 전라좌수사 7회역을 특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 부분이 아쉬워요. 여러분들 기업에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기업에서 오셨던데 부장 되시는 분은 저는 이사를 거치지 않고 상무, 물론 지금 상무고 그다음에 상무 있는데 여러분들 부장님, 팀장님 중에서도 바로 상무로 승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중에서도 뛰어나면 상무로 승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차 타격.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뛰어넘지를 않아요. 제가 한국 콜마에서 유일하게 특별 승진했던 사람입니다. 이사로 와서 2년 만에 상무 승진해서 1년 반 만에 개인적으로 혼자 전무로 승진했어요. 제가 근홍공 대표이사 맡고 연수원장하고 다 했죠.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CEO가 되면은 여러분의 대리들 바로 여러분들 부장으로 승진시키십시오. 그게 이 상생 드림 아카데미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운 분들입니다.
같이 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공유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작용 반작용이 있겠죠. 그러나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 불차 타용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입니다. 옥포해지부터 쭉 순서대로 계속 다 전투를 한 겁니다. 그 북서 제척이 임진왜란. 외놈들이 쳐들어오기 하루 전날 완성을 하게 되죠. 이 임진왜란의 그 북서를 만드는데 주력을 했던 사람은 정글 장군입니다. 1514년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를 했을 때에 그 밑에 참모장이에요. 31살 아래의 장군 밑에 참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1살 아래 회사에 있는 부장 밑에 가서 대리를 하라 그러면 근무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정글 장군의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북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북서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고려 이순신 장군 그냥 만들어진 배가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한강 앞에 임진강 의회에 그 북선 모양을 한 배가 떠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포를 설치해서 전후 좌우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전진 후진이 가능하고 화포를 쏠 수 있는 입에 불을 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갑판 뚜껑에 쇠부리를 꽂아 놓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죠. 거기에 조력을 했던 분이 바로 정글 장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31살 아래에 위에 우리 선생님보다 31살 위에 어른을 부하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걸 갖다 놓으면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절하고 지금 상황이 43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내가 31살 아래에 상관을 모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31살 아래에 부하를 참모장을 거느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 북선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기간 중에 어머니에 대한 효성, 부하 조선 수군 장졸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 이런 것들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해 놓으셨던 분이에요. 자, 1596년 10월 1일부터 10일간 일기입니다. 요 일기가 끝나고 1596년 12월 달까지는 일기가 없습니다. 난중일기가 쓰지 않았습니다. 요 일기는 1594년부터 그러니까 1593년 4월 18일 용산 심원정에서부터 외놈들하고 명나라가 휴전 협정을 하는 거예요. 휴전 협정을 4년 동안 했지만은 깨지는 거예요. 용산 심원정, 그 다음에 진해 웅포에 옵니다. 나고야에 갑니다. 대마도에 갑니다. 이렇게 긴 세월 4년여 휴전 협정을 하지만은 체결을 못해요. 둘이 다 서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1596년 10월경에 다시 외놈들이 쳐들어오겠구나 라고 이순신 장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채찰사가 이원익 선생입니다. 채찰사는 현지 국방부 장관입니다. 1기 국방부 장관은 서해 유성룡이었습니다. 조선 하 3, 4도의 채찰사. 2기 이원익 선생이죠. 오리 이원익입니다. 이분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 옛날에 함경도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내가 한참 뒤에 알아서 분망하게 아버지 상을 치르러 달려갔다 왔는데 지금 어머니가 팔순이 됐는데 언제 전쟁이 외놈들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나 휴가 며칠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편지를 써서 휴가를 받습니다. 전쟁 중에 전쟁사령관이 특별휴가 9박 10일 받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9박 10일 휴가 받으면 대단한 거죠. 요거는 청원 휴가였어요. 그래서 첫날에 술 한잔하고 쭉 해서 어머니 팔순 잔치에게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호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산섬에 계실 때인데요. 여수 본령까지 300리 한려수대요. 120km입니다. 그것을
자주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은 어머니를 거의 뵈러가지 않았어요. 대단히 오랫동안 갔어요. 그래서 한산섬에서 여수로 와서 전라 자수여행에서 이렇게 어머니 팔순잔치를 모셨던 효성이죠. 효성이 바로 충성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효성이 뭘로요? 여러분들 회사를 향해서 지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군에서 37년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가치 체계를 지향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로 저는 내 목숨을 걸었었죠. 이후에 한국 홀마에 와서는 한국 홀마의 기업 정신이 성화, 진화, 강화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을 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오랜 세월 제가 이 회사에 올 때 많은 분들이 군인이라서 반대했어요. 군인은 무식하다. 권위적이다. 또 육사를 나오지 않고 삼사관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머리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또 바깥에서 내가 이 회사에 좋은 회사에 온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저를 후원해주고 성원하는 친구들, 선후배 지인분들이 야 너는 6개월짜리야 나 1년 있으면 잘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9년간 이렇게 와서 이사로 와서 대표이사까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저 특이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이하지 않고요. 이순신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편지가 최찰사한테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원문입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한 분이 장과장님이 드릴 게 될 테니까요. 이거 읽어보셔도 돼요. 누가 필요한 분을 가져가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와 군인으로서 자세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감히 중대한 일을 그르치오리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휴가 중에도 즉시 전투태세로 복귀하겠습니다는 편지 내용까지 써놨죠. 자, 그 편지를 써놓고 휴가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1597년 1월 29일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쳐들어오죠. 정유재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유재란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에 어떻게 돼요? 공격하라 마라 안 하니까 선조임금이 파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금부로 잡혀가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 길이 옵니다. 마토, 파직, 한양, 의금부, 어머니 상당했던 요게 개바위를 해요. 개바위. 개는 멍멍이 개가 아니고 꽃개, 바닷개, 가재 개자예요. 개가 이렇게 굴러가는 듯한 모형의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어머니의 시신 영구를 맞이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이종군 121일 640km의 이제 거리가 시작되죠. 걸음걸이, 바람에 젖은 옷을 말리는 백이종군 길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이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흰 두루방이 입고 하염없이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백이종군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군의 신분이 유지되지만은 직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중일기에 2번 노마료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난중일기 중에서 백이종군 기간에. 그래서 노마료는 노비와 말에 노비를 먹여 살리고 말을 먹이를 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급료 봉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이종군은 절대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신분이 유지됐습니다. 이 백이종군을 제가 난중일기 다 뺏겼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난중일기 백이종군 부분만 뺏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다 뺏겨 써보니까요 다 나와요. 어디서 누굴 만나고 숙박했다는 게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121일 동안 걸어가면서 제가 여기 S는 썰입니다. 맑음, 비, 크라우드, 구름 끼었다가 비, 맑았다가 비. 이게 여기 제가 표시한 거예요. 이 121일 동안 이순신 장군은 563명을 만났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표가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 표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제가 만들어냈어요. 숙박 장소는 관가에서 4번 잤어요. 이렇게 종집에, 노비집에, 공가, 이거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지인집에 이렇게 딱 8월 3일 날 송경래 집에서 삼도수군 통해서 제2명령을 받은 시기죠. 이순신 장군이 많은 분들이 강의할 때 완벽한
완성된 인격자라고 강의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택적 외골수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거나 믿는 사람만 찾아가 관계를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걸 사심이 없었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절대 완성된 인격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단어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생각해보고 다시 꼭 씹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121일 동안 이렇게 젖은 옷을 바람에 말리며 갔죠. 말을 타고 갔어요. 주로 종들 데리고 갔어요. 밥을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산에서 합천 초계에서 2번 종들을 맞다를 칩니다. 자기를 찾아갔을 때 이순신 장군 죄인이잖아요. 백의종군 사형을 내렸으니까 이순신 장군을 피해서 뒷산으로 도망간 집에 밥은 차려놓은 거야. 그 밥을 먹었어. 종들이 밥을 먹었다고 혼을 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다 좋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피하기도 하고 끊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63명, 이 숫자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발을 정제를 다 쓰면서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것은 석사 박사 논문에 들어가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로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이죠, 결.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기까지입니다. 1597년 정유재난이 일어났죠. 8월 3일 날, 원래 8월 22일 날 임명했는데 열심히 말을 타고 달려서 전달되는 시간이 거의 10일 정도 걸렸어요. 진주 수곡면 송경리의 집에서 진보 훈련을 하고 있었죠. 이때 97년 7월 15일 16일 날 문규는 영등포에서 칠전량 해전에서 거북선 세척을 포함해서 조선 수군 1만 2천 명이 다 깔아앉고 자기는 영등포 거제도입니다. 경남 거제도인 영등포라고 하는 포구에서 산에 올라가서 뒤쫓아온 일본 놈들한테 칼에 찔려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마감되고 조선 수군의 지휘 공백이 생겼을 때에 다시 삼도 수군 통제자로 재임명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관원표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5분간 쉬고 오십시오. 20분에 시작을 다시 할 테니까요.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시고 20분에 시작하면 제가 이제 55분까지 할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네.